네, 어느 나라이건 이제 나라에 큰 뭐 빅 이슈가 있다든가 혹은 뭐 정기적으로 선거, 지금과 같은 선거가 있다든가 하여튼 나라 안에서 가치를 서로 이제 평가하고 교류하고 그럴 때는 이 문인들, 문화인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돋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장이라든지 정치적 주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정당 활동을 할 때 어떤 문화인들, 특히 문인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아주 상당히 힘을 얻고 그렇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인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특히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아마도 이제 좀 포괄적으로 세상 일을 관조하는 그런 이제 현자로서 대개는 이제 문인들이 이제 유명 문인들이 이렇게 인정되고 있고, 또 이제 이미 명성과 그걸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심이 없을 거니까 이제 어느 당의 뭐 어느 국회의원 같은 것도 뭐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옛날에는 진짜 연예인이라든지 문화인들 국회의원 하고 그랬지만 요새는 그런 거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지지를 받고 그런 거를 되게 원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 점점 줄어들다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진짜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인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서 어떤 지지를 받는다, 지지 선언을 받는다, 적어도 자기 편의 조언을 받는다, 뭐그 친분을 이제 과시한다, 그 문화인과의 정치인이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도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옛날부터 아주 국가에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이제 에밀 졸라, 사르트르 이런 이제 문인이 이제 지성인을 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지하게 많이 이제 사회 참여가 되고 했는데, 문인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경우 이제 근래까지도 있긴 있었지만은 이 별로 이제 무게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후보였을 때 뭐 김지아 시인이 됐고 만났고, 또 이회수 작가를 만났고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무사인들을 찾아간 거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인 아주 기억이 또 안 나네 이름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무당인들이 많이 지지를 해줬죠. 그런데 그 이전에 좀 한번 문인들의 지지가 큰 권위가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손학규 후보가 있었죠. 이제 손학규 전 지사. 근데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출마한다. 그때 이제 뭐 그냥 기라성 같은 여러 이제 작가들, 뭐 심지어 유명 만화가까지 모두 이제 이제 그 전지사의 그런 탈당과 재출마 이런 거에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작가, 시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 손지사의 이제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뒤로 좀 낭인 같은 비슷한 생활을 했죠. 그때 저는 이제 글을 써가지고 손지사의 그 우리의 문인이 어떻게 뭐 에밀 졸라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하고 같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에밀 졸라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특히 사르트르는 이제 철학자를 이제 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서 지식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문학인도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러니까 일찍이 세종대왕이 어리석인 그 백성을 위하여 이제 만든 글로 그 글만을 사용해서 모든 지적 철학적 의미가 배제된 것만으로 이제 해서 대중한테 인기를 좀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어떤 세계를 통찰하는, 시대를 통찰하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 그건 연목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 문인들이 왜 그렇게 된 건 뭐냐면은
이제 양계초라고는 중국의 그 사상가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한 나라의 백성을 바꾸려면은 그 나라의 소설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1900년 초인데, 근데 1910년대인가 하여튼 그 안팎의 일본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한일 합방을 했죠. 그리고 1920년대에 일본은 문화정책을 실시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현대 문학은 태동한 겁니다. 이제 그 전의 어떤 그 신소설이라고는 했지만 좀 옛날 소설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그때부터 1920년대부터 그래서 나도양, 이호석, 계용목,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그때 배출됐죠. 이제 아마 본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 민족을 대일본 제국 밑에 이제 한국 시민의 하나의 민족 그러니까 대일본 제국이니까 지금 중국에서 소수민족 하듯이 한국인을 이제 하나의 종족, 민족으로 간주한 거죠. 그 하나의 민족이고 그 민족 문화로서 뭐를 만드냐? 그 민족 문화로서 이제 한글을 이제 조선족의 민족 문화로서 규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양반의 반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어쨌든 일본한테 패망했으니까 그 폐지시키고 이 한국인은 이제 한국민족은 그리고 이제 한국민족 중에서 조선족 중에서 지식인은 이제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어 같이 이제 지식인으로 활용하면 되고 한국 조선어의 근간은 이제 한글 전용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 소설부터 일단 바꿔야죠.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으로서 규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양계추의 충고에 따라서 그때 일본에 망명가 했으니까 뭐 정황 증거가 분명하죠. 이제 양계추가 한국 민족 조선 민족을 일본의 한국 시민으로 다스리려면 조선의 일단 소설부터 일신에서 바꿔서 하나의 민족 소설로서 국가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제 대일본 제국 내에서의 어떤 부분적인 민족 문화를 갖는 거. 근데 어떤 철학적인, 지적인, 이제 어떤 보편성 있는 고차원적 그런 것은 갖지 않도록 해야죠. 그것은 헤겔이 말했듯이 이제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 보편적 지성을 가진 민족이 그런 민족만이 세계사적이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이제 그 세계사를 이끄는 그런 세계의 지도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인은 거기에서 하나 아래로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 아프리카 마사이족 그런 것처럼 하나의 조선족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고유문명으로 그 부분적 고유문화, 지금 김치 이런 거 많이 주장하듯이 그런 김치나 한글 이런 이제 그런 문화로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대일본 제국의 하나의 민족 문화로서 그 국가 내의 하나의 민족. 그렇게 해서 문인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반문이 있겠죠, 분명히. 또 이제 해방 후에 우리 문인들 많이 투쟁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 투쟁은 그런데 상당히 부분 한정적이죠. 그 권위주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좀 보수적인 정권이니까 해방 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적 가치가 그래도 일부가 남아있던 상황에서 자꾸 그것을 이제 바꿔가지고 좀 좋게 말해서 진보, 그런 이제 좀 다른 가치로 이 세상, 이 사회를 바꾸는 것, 진보적. 그러니까 지금 정당가는 이제 진보 정당, 그쪽의 어떤 정치적 그걸 승리하기 위한 운동권,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는 많이 활용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니까, 그런 이제 어떤 민중 드라이브 이게 끝나니까 지적인 어떤 그런 문화 창달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문인들이 그런 이제 그 사회적인 전반 어떤 원조권의 이제 그런 이제 민중 투쟁적인 거 이거는 어떤 그 사회 운동 어떤 단순한 민중 선동이니까 이것은 어떤 지적인 그런 깊이가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냥 민중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바른 충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문인들은 이제 정치인 일반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그런 나름의 장점을 가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지적인 훈련도 그 사람도 물론 많이 했겠지만은 예, 상대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문인들이라든지 예, 소위 학자 지식인들이 오히려 더 가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문인들이 그런 정치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고 받아봐야 받을 게 없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뭐 어떻게 되니까 문인이라는 사람 아무도 그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첨예하고 이제 그냥 아주 첨단 정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일제의 잔재, 그러니까 물론 근본은 양계추라는 이제 혁명가의 충고를 어떤 일본 제국이 자기도 유리하게 수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결과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한국의 문인들은 지금 이제 멸망했다는 것이.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특히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 정치 이제 어떤 제가 아는 선배 문인 전화를 하거나 좀 안 받치고 그러면은 그 현대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아주 불만도 많고 문제의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어떤 뭐 나라가 그냥 넘어가고 나라가 망하고 막 그랬다 문인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럼 그 문인들의 그걸 가지고 그 앞서 말한 사르트르, 에밀 졸라, 뭐 그런 까미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문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사회가 잘못되면 그 영향력을 딱 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은 그냥 거의 그냥 뭐 일개 그냥 시위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이 그렇게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탄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좀 통탄스러운 일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라가 망했다. 지금 와서 뭐 나라가 좌파에 넘어간다 뭐 한다. 그런 소리 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보다 훨씬 먼저 이제 문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상적인 그런 지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와서 사실 어느 특정 정권을 몰아가라 이걸 가지고 사실 문인들이라든지 뭐 뜻 있는 사람들 집착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 그보다 근본적인 것들이 이제 좀 문제시 되고 혹시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고 혹시라도 기대하고 그러는 것이